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진화하고 또 조직화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투자를 가장한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내일 월드컵이 있는데요. 네. 꼭 이겨야 된다는 응원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네. 그 마음으로 오늘 또 힘차게 한번 방송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경북 북부는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보다 그 노령 인구의 비율이 많은데, 네. 보이스피싱범들이 우리 지역의 노령층을 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기 범행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피해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노령층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 젊은 층보다는 잘 알지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노후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을 이제 그 사기범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서 2023년은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가 무려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세대의 퇴직금과 고연령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범, 불법 다단계 범죄로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폭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경찰청 발표에서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를 보면은 2019년에는 2,700명 정도 되고요. 2020년에는 4,200명 정도 되고 네. 많이 늘었죠. 2021년에는 5,000명으로 또 늘고 2022년에는 약 7,600명 그리고 2023년에는 무려 11,300명 정도까지 이제 계속 이제 한 4배 정도 네. 느는 건데요. 지속적인 증가세에서 이런 증가세가 이 4년, 5년, 6년도 계속 될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되고요. 네. 몇 가지 제보된 주요 사례 보면은 네. 이건 서울 사례지만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 사업 설명회를 열고 거기에서 가상자산이죠. 네. 코인이나 캐시나 페이 등등이 있는데 이를 지급한다고 이제 꼬드겨서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에 그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수법을 알아두면은 좀 덜 속을 수가 있어서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움이 되겠죠. 오늘 요거 잘 들어두시면 한 5천에서 1억 정도 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유명인 사칭 단톡방과 다단계적 수법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유명인 사칭 단톡방 수법인데요. 이건 어떤 거죠? 예, 이제 우선 좋은 정보가 투자 정보가 있다면서 텔레그램이나 카톡 또는 전화 등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료 상담 내지 무료 투자 설명이 있으니까 들어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무료니까 일단 들어봐도 손해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들어만 보고 하면 되잖아 이런 네, 판단이 한번 들어서 들어보지 하고. 예, 일단 들어가서 설명을 듣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진짜 그 TV에 나오는 유명인 내지 경제계 저명 인사가 거기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매우 논리 정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서도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검색창에 그 사람을 쳐보면은 실제로 존재하고 TV 출연도 많이 했고 저서도 쓴 것도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신뢰를 나도 모르게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해서 그 단톡방에 내가 이렇게 해서 고수익을 남겼다는 여러 증언들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온 캡처 사진까지 올라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거의 100%가 이른바 바람잡이입니다. 한패라는 건데요. 네. 그리고 한참이나 좀 이런 이제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투자 사례들이 올라오고 나서 위와 같은 상을 많이 보여주고는 실장이나 과장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접촉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김 여사님 속는템 치고 한 100만 원 정도 넣어보고 실제로 이득이 나온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래 한 10만 원 넣어볼까 또는 100만 원 넣어볼까 이래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수익이 따박따박 그리고 고수익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주는군요. 예, 줍니다. 이게 미끼 상품이라 하죠. 네. 그래서 그걸 주면서 또 신뢰를 또 한 번 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특징적인 수법이 있는데요. 네. 이런 가상화폐 내지 해외 증시 투자
또는 기타 투자의 수익 상황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아, 앱을 또 따로 깔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많이 관찰이 되는데, 그러니 이제 그것을 일단 깔게 되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현재의 잔고와 수익 내용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매일 들어간 게 보이고 수익이 점점 보이거든요. 내 돈이 안전하게 있고 수익이 나고 있는 이런 걸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다 조작된 것이고 허위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인 거죠. 다 거짓이군요. 예. 문제는 이게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애플리케이션과 매우 유사해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시중은행이나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니까 거기서 또 신뢰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앱을 깔아라고 안내를 한다면 의심을 무조건 한번 해봐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큰 액수를 투입하도록 유도하게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수익금을 돌려달라고, 어느 정도 돈이 불었으면 돌려달라고 하거든요. 네. 일부 내지 전부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요것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빼면 앞으로 수익이 많이 나올 건데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지금 빼면 수수료가 좀 많이 발생한다든지 환율 차이로 인해서 많은 돈을 떼어야 되니까 좀 이따 하신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지연책을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안 주려고 하는데 뭐 그러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금 빼려면 수수료로 예를 들어 뭐 한 200~300 더 넣으세요 이렇게 요구까지 합니다. 뭐 이런 시스템 때문에 여기서 돈을 빼고 드리긴 그렇고 더 넣어 주셔야 출금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가 보다 또 넣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투자를 했으면 그 수수료 제하고 돌려주면 되는데 수수료를 더 요구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회유를 하다가 네. 일관되게 돌려달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되는 것입니다. 아하. 이러한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네. 요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지인을 소개시켜 주면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금액을 좀 더 넣으면 또 다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좀 전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 이른바 불법 다단계 방식이 접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우려할 만한 대목인데요. 네. 그 합법적인 금융 상품은 지인 소개나 더 투자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증권에 뭐 1,000만 원 넣었는데 1억 넣으면 뭐 더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거는 안 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또 좋은 상품인 줄 알고 주변인에게 소개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참 주변인에게 피해도 끼치지만 그 소개를 선의를 해준 사람까지도 본인도 모르게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재책을 질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네요. 그렇죠. 뭐 자기 돈 날리고 주변 사람 원망 듣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네. 형사처벌까지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대목이고요. 네. 보통 이제 제가 이 사기 범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수법입니다. 네. 하나는 달콤한 이익을 제시해서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고수익 투자 알바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겁박을 해서 이 사람의 사리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는데 이른바 뭐 검찰 사칭이나 금융감독원 사칭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여기에 더해서 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어르신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어서 쇼도 보여드리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환심을 삽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분 상태를 이제 만들어드리고 아하. 이를 악용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사기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또는 그 이전에 뭐 약을 팔 때 애들은 가라 그러고 막 쇼 보여주고 기분 좋게 해서 약 딱 팔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진화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 자식들이 부모들과 많은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평소에 들다보지도 않다가 뭐 전세값 오르거나 집값 오를 때 평수 늘릴 때 와서 돈 달라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그래서 참 이 부모들과 자식들 간의 소통이 적고 또 부모가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로움도 맞아요. 많고요. 네. 그 틈을 노려서 이런 사기범들이 평소에 부모님들에게 선물도 하고 대화도 잘해드리고 뭐 일도 도와드리는 등등의 이른바 우정과 애정 공세를 합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네. 거죠. 그럼 마음이 열리죠. 야, 이 그럼. 사람들이 자식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적인 신뢰 내지 라뽀를 이용해서 또는 좀 미안한 감정도 있거든요. 이래 잘해준 내가 믿어야지 네, 이런 게 뭐라도 있거든요. 좀 해야지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 등을 하게 이른바 꼬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심리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니까 참 이게 안 당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떻게 안 당하냐 참 이 팁 중에 하나는 네. 불법 다단계 판매가 아닌지 의심을 해보고요.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에 이제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확인을 하고. 광고 마케팅인데요. 블로그나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같이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 업체가 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고수익인데 원금을 보장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시면 정할 겁니다. 공짜가 어딨어요, 세상에. 네,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를 바라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래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고수익인데 원금 보장은 없고 사기가 많다. 이런 점은 일단 기억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이걸 좀 아시면은 이제 좀 당할 가능성은 낮아지는데요. 이런 개인 차원의 어떤 인지 노력, 주의를 떠나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고독한 노령층을 노린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과 국가의 노력이 이제 더 필요해진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말았습니다. 네. 이래 길을 쓰고 달려드는데 노인들 개인의 노력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식분들은 평소 부모님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런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식과 상의하도록 하는 관계를 형성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그러게요. 관계를 돈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련 사례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점이 가족 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국가 차원은요? 국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이제 노령층에 대한 교육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노인회관 기타 노령층 교육에서 이제는 이제 이런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기꾼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다가오니까 우리도 이제 이 공적인 채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점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한번 강조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